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시간 관리를 못할까? 혹시 이런 고민을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잘 써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래너를 사고 하루 계획을 세우며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시간을 잘 써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리만 잘하면 성공한다? 이 말은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 같은 대문자 제이는 지금 다 성공했겠죠.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제 주변에는 오히려 P성향의 사람들이 더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J 성향의 사람들은 계획을 빽빽하게 세우지만 막상 인생은 제자리 걸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이런 사람들을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부릅니다. 혹시 지금 내 얘기 같은데 싶으신가요?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연초마다 새 다이어리를 사고 이번엔 진짜 열심히 살자 다짐하죠. 시간표를 빼곡하게 채우고 투두 리스트를 적고 알람까지 맞춰 살아보지만 결국 몇 주도 못 가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문제는 우리의 나약한 의지가 아닙니다. 애초에 시간 관리 자체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마치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엉뚱한 데 찍어 놓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원하는 목적지에 절대 도착할 수 없죠. 시간을 쪼개고 다이어리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최소 3번만 돌려보세요. 이 세 가지를 알고 나면 시간 관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진짜 인생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사실 시간 관리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붙잡을 수도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단지 흘러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몸과 내 마음, 즉 컨디션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컨디션이 엉망이면 그 시간은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반대로 시간이 부족해도 에너지가 꽉 차 있으면 짧은 시간 안에 훨씬 많은 걸 해낼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 더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사용하는 내 컨디션입니다. 이 내용은 퇴근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다룬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한 내용인데요. 퇴근 후 짧은 시간에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컨디션을 관리하면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의욕이 생깁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별거 아닌 일도 하고 싶어지고 계획했던 걸 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주의력이 분산되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컨디션이 좋으면 한 가지에 몰입해서 시간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루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몸이 피곤하면 기분도 덩달아 가라앉죠. 하지만 컨디션이 좋아지면 기분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컨디션 관리는 시간 관리의 상위 개념입니다. 시간을 쪼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을 쓰는 내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컨디션을 관리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오늘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숙면입니다. 인간은 자는 동안 뇌와 몸이 회복합니다. 최소 6시간 이상 수면 시간을 확보해 보세요. 두 번째, 운동입니다. 제가 말하는 운동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점심에 10분 산책, 저녁 먹고 20분 산책, 자기 전에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두 가지만 챙겨도 하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컨디션 관리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2시간씩 운동해야지 하고 일주일 뒤 포기하거나 이번 주부터 6시간씩 자고 공부해야지 다짐하고 오히려 수면 부족으로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컨디션 관리는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루 빡세게 운동하거나 날밤 새워 공부를 하고 주말에 몰아서 자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매일 조금씩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 당장 일주일 내에 가장 컨디션 좋았던 날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날 몇 시간 잤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5분이라도 운동을 했는지 체크해 보세요. 만약 컨디션이 좋았던 날이 없었다면 반대로 최악이었던 날을 생각해 보세요. 야식을 먹진 않았는지, 잠을 못 자진 않았는지, 카페인이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그런 다음 내 몸을 힘들게 만든 요소를 하나씩 제거해 보세요. 시간 관리보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쓰는 내 컨디션입니다. 우리 모두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가 48시간처럼 길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눈 깜짝할 새 하루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바로 시간의 양이 아니라 밀도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같은 1시간이라도 완전히 몰입해서 보낸 1시간과 여기저기 정신 팔려 흘려보낸 1시간은 절대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즉, 시간을 촘촘하게 쪼개는 게 아니라 밀도 있게 사용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제가 소개할 방법을 실천하면 여러분은 크게 두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압축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즉, 짧은 시간에도 몰입하는 힘이 커지는 거죠. 두 번째는 해야 할 일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결과를 내는 사람이 됩니다. 오래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아도 깊이 있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밀도 있게 시간을 쓰면 같은 하루를 살아도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밀도 있는 시간을 만드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힘들면 쉬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시간과 휴식 시간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앉아있는 시간만 늘어나고 정작 진도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다 유튜브에서 타이머 활용 방법을 보고 직접 실천해 봤는데 몰입력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45분 집중, 15분 휴식 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구분하면 이 45분 안에 끝내야 돼 라는 적당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이 저를 더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작업을 할 때 핸드폰을 다른 장소에 두고 불필요한 창은 닫으세요. 인간은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을 눈앞에서 치워버리세요. 세 번째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오늘 이거 해야지 하고 시작하면 시간만 흘러가고 결과물은 없습니다. 항상 이 작업의 핵심 목표는 뭘까? 오늘 어디까지 해야 하지? 이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면 작업 속도가 2배가 빨라집니다. 투두 리스트만 적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인지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밀도 있는 시간을 만든다 해서 하루를 100%꽉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짜투리 시간도 다 알차게 써야 해. 5분도 허투루 쓰면 안 돼. 저도 예전에 이런 강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 이런 생각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했습니다. 시간을 완벽하게 채우려 하면 안 됩니다. 여유 시간도 있어야 오히려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모든 시간을 꽉 채우는 게 아니라 집중할 순간에는 깊이 몰입하고 쉴 때는 제대로 쉬는 게 중요합니다. 영상이 끝나고 아래 세 단계를 실행해 보세요. 내일의 몰입 시간을 정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밀도 있는 하루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10대 때는 시간이 시속 10km로 가고 30대는 30km, 60대는 60km로 간다 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이 공감되시나요?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전보다 시간이 미친 듯이 빨리 간다 이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뇌가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뇌는 시간 자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경험이 들어올 때만 이 순간은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저장합니다. 그래서 매일이 새로운 어린 시절에는 뇌가 하루하루를 세밀하게 기억하여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어른이 되면 뇌는 그 시간을 아예 건너뛰어 버립니다. 정리하자면 어른들의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건 실제로 시간이 빨리 가서가 아니라 기억에 남을 만한 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을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매일 새로운 경험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새로움을 마주하는 순간 그 하루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삶의密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훗날 돌아봤을 때 진짜 알차게 살았다 라는 느낌이 드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럼 새로운 경험을 어떻게 만들까요? 새로운 경험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와 루틴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뇌는 이거 새롭다 라고 반응합니다. 여행을 떠나거나 가본 적 없는 지역에 방문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과 대화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과 자극을 줍니다.
관심 있는 분야 모임에 참여해 보거나 평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동료에게 먼저 말을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대화가 바뀌고 대화가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이 과정 자체가 뇌에 강력한 자극을 남깁니다. 만약 제가 말씀드린 예시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나만의 방식으로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새로운 경험이라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근길 골목 하나 바꾸기, 가본 적 없는 카페 찾아가기, 새로운 장르의 책이나 영화 보기, 이렇게 일상의 작은 틀만 깨도 뇌는 오, 이거 새롭다 라고 반응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후 오늘 당장 새로운 경험 하나를 정하세요. 선택지는 다양합니다. 평소와 다른 길로 출퇴근하기, 처음 가보는 카페 가기, 글로 써본 적 없는 내 생각을 세 줄만 써보기.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도 기억에 남는 날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루를 그냥 보내지 말고 기억에 남는 하루를 설계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합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에 엄청 집착했죠.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열심히 계획하는데 왜 항상 시간이 부족할까?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였습니다. 시간을 쪼개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쌓고 컨디션을 관리하고 밀도 있게 시간을 활용하세요. 그러면 하루는 더 길어지고 인생은 훨씬 더 풍부해질 겁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려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간 관리 강박을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해 보세요. 앞으로도 잘못된 상식을 깨고 진짜 효과적인 삶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